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서 모든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핵실능 일부에만 허용되던 LPG차를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가 예산 반영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는 입법과 또 예산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3월 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 경제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종식 정책위의장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임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국가 원수와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 정신과 촛불혁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극우적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어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일관된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며 제시한 주장과 근거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인용한 통계청 자료 2018년 4분기 가계 소득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명목 소득은 분기 평균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 2.8%를 1.3%포인트 상회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계소득 증가율이 4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3.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아 최저임금은 실패라고 주장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해 오히려 4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 원내대표가 연설문에서 떠봤던 무디스 역시 최저임금은 소비 지출을 지지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긍정평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소위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 역시 어처구니없는 애호입니다. 일자리와 새 안전망, 경제 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무디스와 OECD 등 해외 기관들이 적극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연례 협의를 위해 방한 중인 IMF 미션단 역시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대내외적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경제의 균형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재정의 책무를 방기한 채 세금 퍼주기라는
얼토당치 않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혹세 무민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 수건사업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수건사업 가운데에는 대구산업선, 공해선 전철업,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비여당 출신 단체장 지역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현금 나눠주기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인 셈입니다. 오히려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되묻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은 본인들이 성공시켰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구의 모 의원은 달성군을 관통하는 대구 산업선 철도 확정을 위해 막판 총력 설득 중이라고 페북에 글을 작성해서 올렸고, 경북의 모 의원은 영일만 대교 사업 예타 면제라고 언급했고, 경남의 모 의원은 의정부모 대회에서 김천 거제 남부 내륙철도 사업 예타 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은 19-1 동맹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19-2 동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군의 작전 능력 향상을 감안해 양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도 훈련 없는 동맹, 별거,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를 넘어 명백한 조작 그리고 왜곡입니다.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성매가 한미동맹 이간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식 수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부정, 명백한 보복이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불법적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이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이들 사건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손들이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 아닙니까?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보는 것이야말로 나 원내대표가 말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여실로 탄핵 부정과 국정농단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거듭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부디 제1야당에 걸맞는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별거 발언 관련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미국 국민들 모르게 한미가 그냥 동맹을 맺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었던 것인가, 사실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김병욱 원내대표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김용입니다. 주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결산 자료가 공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덕분에 삼성전자가 약 9조 6,092억 원,
SK 하이닉스가 1조 250억 원의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4대 금융지주도 약 2조 5천억 원을 배당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올해 지급될 배당금 규모는 사상 최대로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의 저평가에 한 이유가 바로 저배당이었기 때문에 배당금의 증가는 반가운 현상이며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 환원이라는 관점과 적정 주가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투자 유보에 문제가 없다면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는 배당 정책이 투자를 유인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이 누구에게 배분되느냐는 관점에서 또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0대 그룹 배당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 56.78% 그리고 50%입니다. 그리고 4대 금융주주의 외국인 지분율 역시 우리 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60%에서 70%에 가깝습니다. 즉 배당금 지급액의 50% 이상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며 이 돈은 바로 공국으로 송금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당 정책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줌으로써 주주가 투자나 소비, 저축으로 주주의 배당금이 투자나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 특히 내수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의 약 40~50%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IMF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 참여가 한국 경제와 증시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해방 경제에서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상 최대의 배당을 하는 구청 시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배당을 장려를 하되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과도한 지분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에 있어서 경기 진작 효과나 내수 효과가 떨어지는 이 배당 부분 정책에 대해서 관계당국과 우리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경미 원내부 대표의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다시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넘어 이제는 젠더 갈등으로 사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회 통합에 책임이 있을지인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혐오 문화를 민의의 전당으로 불러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롱거리가 된 간헐적 단식과 똥비 릴레이 농성장으로 전략 부재를 노출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최소한의 품격마저 포기한 헤이스피치, 혐오 발언의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내부 결집을 위해 밖으로 독서를 쏟아내는 것은 일본 아베 총리가 쓰는 수법입니다.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에 참석한 인사로 각인되어 있는 나 원내대표는 아베 총리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4.27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 색깔론에 침착해 위장 평화쇼 운운하다 지방선거 참패로 결국 당대표를 사퇴했던 홍준표 전 대표의 선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굴욕 협상이라 불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나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일본 징용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신년사로 일본 정부를 자극했다고 일본을 두둔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대표단의 방미 후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미 의회 지도자들이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전하며 다윗의 시리즈 2, 3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망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원내대표의 성과 아베 총리의 이름을 합성해 만든 네티즌 사이에 널리 회자되는 용어를 쓰며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북한직업에 나오는 대사를 패러디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없었다. 이것은 3월 국회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감사합니다. 네. 박경미 오늘 원내 부대표의 현안 발언 너무 좋았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가 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진상조사에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을 심사숙고 한 번 없이 거부하고 현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언제 할지 모르는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절차, 그리고 그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태기 망언의 일기까지 참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 부정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로잡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재추천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하고 공언했던 망인 3인방에 대한 징계,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역시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차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의 제정도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부정하는 정당에게도 국민의 따뜻한 눈길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을 부디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회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